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좌파들의 민낯을 낱낱이 까발리는 정치 구단 우양우입니다. 오늘 해볼 이야기는 위기의 대한민국 서버 서비스 종료 코앞. 요즘에 합계 출산율에 대해서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분기별로 조사를 할 때마다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은 0.6명대까지 내려와가지고 거의 국가 소멸이 코앞인 상황입니다. 2023년만 해도 0.7명대, 야,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024년에는 0.6명대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일단은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해요. 결혼을 하려면 맞벌이를 해야 돼. 이게 남녀 갈등이 좀 격화되다 보니까 그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자기와 비슷한 정도의 조건이 맞아야 된다. 옛날에는 뭐 사랑하기만 하면 상대방이 어떤 조건이든 괜찮다는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지금은 내가 2억을 벌어놨으니까 상대방도 저 못해도 뭐 1억 5천은 벌어놔야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다. 또는 집에서 그 정도는 지원을 해줄 수 있어야 결혼을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인스타 같은 SNS들이 좀 활성화되다 보니까 너무 좋은 모습들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야, 뭐 결혼해서 애 키우면서 살려면은 24평 아파트 정도는 있어야 되고 차도 뭐 SUV 한 대 있어야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붙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실제로 한 사람들도 애를 안 낳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선은 애를 낳으면 보육이 굉장히 어려워요. 옛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인생이란 게 다 그런 거지. 뭐 애 키우면서 지지고 볶고 사는 게 그게 행복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내가 취미 생활이 있고 사회 생활을 하는데 애를 낳으면 보육을 하면서 그걸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외벌이를 하려면 삶이 굉장히 팍팍해져. 물가는 오르고 임금은 그만큼 오르지 않으니까 혼자 벌어서는 결혼 전에 살던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커가면 어때요? 교육비 나가는 것도 장난 아니죠. 요즘 사교육이 또 엄청나기 때문에 섣불리 아이를 낳을 생각을 못 합니다. 결국에는 나처럼 살게 하기 싫어서 아이를 안 낳겠다라는 사람들도 나오는 지경이에요. 제가 볼 때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아파트 불패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왜 그러느냐? 2016년 이후에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했어요. 이게 지표상으로 보면 2배 정도 상승을 했는데 사실상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은 3배 정도 올랐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이게 문재인 정권에서 물론 통화량이 팽창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도 일어난 거지만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에 반해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2016년 1950포인트에서 현재 2700포인트로 38% 정도 상승을 했어요. 뭐 어제랑 그제랑 해서 또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2600대인데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같은 기간 S&P 500, 미국의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2000에서 5100으로 155% 2배 이상 올랐어.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3배 이상 올랐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주식이 답이지만 한국에서는 아파트가 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파트 불패가 만들어낸 영끌족.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주식하다가는 돈이 안 되니까 아파트로 자산을 불려보자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죠. 현재 우리나라 세법상에서는 아파트 취등록세가 9억 이상에서는 3.3%예요. 지금 서울의 중위 아파트 가격이 9억 정도 하는데 어지간한 아파트 사면은 다 취등록세를 3.3% 낸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10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한다. 그러면 세금만 3,300만 원을 내야 돼. 근데 이거를 매도하고 다른 아파트를 산다? 그러면은 취등록세만 수천만 원이 깨지는 거야.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팔고 다음번에 뭐 12억, 13억짜리를 산다고 쳤을 때 이 10억 아파트를 사느라 썼던 3,300만 원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니까 사람들이 어떠느냐? 처음 살 때 가장 비싸고 좋은 걸 사요. 2번, 3번 사면 그만큼 돈 이만큼의 취등록세를 모으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비율로 오를 경우에 비싼 게 더 오른다. 뭐 당연한 얘기인데 예전에는 뭐 2억짜리 살다가 뭐 4억짜리 가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자기가 돈을 모아서 가면 되는 건데 지금은 아파트 가격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에 야 5억짜리 내가 살다가 50%가 올랐어. 야 이제 7억 5천이 됐다. 이제 나도 10억짜리 아파트 가야지 했더니 10억짜리 아파트는 15억이 돼 있어. 그러면 그 사이에 나는 그만큼 돈을 모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비싼 아파트를 무조건 살려고 하다 보니까 대출을 좀 많이 받게 되잖아요. 대출을 많이 받았다고 쳤을 때 뭐 5억 정도 받았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원리금이 아무리 길게 잡아도 2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영끌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맞벌이를 일단 해야 돼. 맞벌이를 하려면 육아를 못 해. 그럼 자연스럽게 딩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출산율이 박살이 나는 거죠. 사람들이 아파트에 몰빵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환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가 아니면 결혼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출산율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와중에 빌라 왕 사태가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빌라 살기는 무서워요. 그리고 뭐 전세가 무서우면 월세를 사세요. 그러면은 월세는 돈 아까워요. 그럴 바에는 영끌에서 아파트 살래요라고 결론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서울의 역세권의 24평 아파트 자가가 아니면 내 인생은 망한 거다. 이거를 내가 확보하지 못하는 이상 결혼을 할 여유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주식시장을 살려서 장기적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왜 우리나라의 코스피는 미국의 S&P 500, 나스닥처럼 오를 수가 없습니까? 우리나라도 삼성전자 있지, 하이닉스 있지, 현대자동차 있지, 글로벌 탑 기업들이 몇 개씩이나 있는데 왜 이렇게 코스피 지수는 안 오르느냐? 물론 미국에는 더 굉장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 일본에서 그렇게 잘 나가는 기업이 있다고는 할 수 없잖아.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에 비해서 더 잘 나가는 기업이 어디 있어요, 일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니케이 지수조차도 2016년 대비 110%가량 상승했어요. 이게 일본 니케이 차트야. 엄청나게 올랐어. 근데 일본이 왜 올랐느냐? 바로 일본은 좀 강제적인 밸류업을 통해서 주가 상승을 이뤄냈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주주 환원을 통해서 기업의 가치를 올리지 못하면 뭔가 제재를 좀 했더니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주주에게 자기들의 이익을 공유하다 보니까 주식의 가치가 오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밸류업을 통해서 뭐 주식시장 활성화를 하자라고 했는데 계속 밸류업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마다 아니 이게 알맹이가 빠진 거 이거 세법적으로 전혀 아무런 혜택도 없이 그냥 자율적으로 한번 해봐라라는 게 진짜 밸류업이 되냐. 이게 야당에서 계속 발목을 잡으니까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세금 개편을 위해서는 법안 개정이 필요한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기업 법인세도 계속 올려야 된다고 하지, 배당 소득세도 올려야 된다고 하지, 금투세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갠세이만 놓다 보니까 밸류업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되겠냐 이런 인식이 좀 커요. 그러니까 법안 개정을 위해서는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밸류업으로 주식이 좋아지면서 나라가 좋아지고 경제가 좋아진다. 그럼 이건 정부 여당이 아주 긍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자신들의 반대 세력이 좋아지는 걸 반대하는 거야.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의 대부분이 좀 그렇잖아. 그 선거 결과를 보더라도 강남 4구나 아니면은 뭐 분당권 이런 데는 국민의힘에서 당선이 됐는데 민주당의 지지자들은 그 이외의 지역, 그러니까 비교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민주당의 지지자들이다 보니까 부자 감세에 반대 여론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 부자 감세라고 하더라도 이미 부자들은 감세를 해줘도 굉장히 많은 세금을 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소득세 안 내는 직장인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한 700만 명? 이 정도, 2천만 명 중에서 700만 명 정도가 소득세를 아예 안 내. 영원이야. 소득세가 영원이야. 이런데 이런 사람들이 항상 부자 감세한다고 하면 야 저놈들한테 세금을 더 뜯어야지 왜 혜택을 주려고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은 세금 한 푼 안 내면서 세금을 오지게 내고 있는 사람들한테 항상 악당의 이미지를 씌우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국가가 좋아지는 방향이 아닌 자기들의 지지자들의 속이 편해지는 방향으로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출산율 문제와 더불어서 노후 빈곤을 해결해줄 금융자산이 필요해요. 이게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 내 노후가 불안하다는 그런 생각도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항상 이거 우리 걱정 많이 하잖아. 야, 요즘에는 100세 시대인데 내가 60살에 퇴직해서 아니 60살에 퇴직하면 다행이지. 50살에 회사 잘려가지고 앞으로 50년 동안 뭐 해먹고 사느냐 이런 걱정을 했을 때 과연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뭐 지금은 연금 개혁을 통해서 연금을 뭐 많이 주자라고 하는데 그거는 있지도 않은 돈을 누구한테 준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산들이 부동산에 몰빵돼 있으니까 노후 생활비 마련이 힘들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가구들의 자산 비중을 보면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이 자기의 재산이 거의 대부분이야.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예요. 아주 부자들만 집 사고도 돈이 남았어? 그러면 금융자산을 사는 거지. 근데 대부분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다가 대출 좀 껴가지고 그 대출 갚아가면서 야 이게 대출 갚는 게 그게 저금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지. 그럼 나중에 은퇴해서 현금 흐름이 안 생기면 이 사람들은 노후에 그냥 집에서 가만히 손가락만 빨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집이 좋다라는 인식보다
주식이 더 좋다라는 인식이 생겨야 되는 거죠. 10억짜리 집을 사는 것보다 10억어치의 주식을 사서 투자 수익과 배당 수익까지 얻는다면 아주 더할 나위 없겠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야, 주식하면은 패가 망신이다. 주식은 도박이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이 왜 이렇게 망하고 있는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세금과 분할 상장 때문이에요. 일단은 재벌이 계속 쪼개기 상장을 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이 늘어나긴 늘어났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런데 지수는 거의 그대로야. 그 이유가 뭐냐면 뭐 LG화학이랑 LG에너지솔루션이 같은 회사였는데 그걸 분할해서 분할 상장했더니 LG에너지솔루션은 기존에 있던 LG화학보다 더 큰 시가총액을 갖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돈은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그게 실제로 개인의 수익으로 연결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2010년도에서부터 현재까지 주가지수가 크게 변한 게 없어. 계속 2000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이러면은 개인들이 지수에만 투자해도 돈을 벌 수 있어야 되는데 지수 자체가 안 오르니 이거는 할 만한 가치가 없는 거죠.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는 거래세도 꽤 높아요. 그게 그나마 인하해서 0.15%인데 이것도 꽤 높은 세금이라고 할 수 있고 거기다가 지금 금투세까지 물리자고 하고 있어요. 금투세는 100만 원 이상만 벌게 돼도 인적공제에서도 빠지게 되는 그런 진짜 악법이에요. 악법 중에 악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금투세가 뭐 합리적인 세금이다. 부자 증세를 통해서 세수를 확대한다. 아니 이거 금투세 해가지고 예상되는 세수가 1.3조라는데 아니 13조를 국민지원금으로 뿌리자는 민주당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ISA 통장 혜택을 늘려준다고 했더니 21대 국회에서 그냥 논의도 못하고 그냥 끝나버렸어. ISA 통장이 뭐냐?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납입 한도를 2배 상향하고 뭐 비과세 한도를 상향해준다고 했고 민주당에서는 납입 한도를 1.5배 상향하는 대신에 야, 비과세 한도를 무제한으로 해주겠다. 그리고 해외 주식도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정책을 냈었어요. 이게 현재는 연 2천만 원이 납입 가능하고 총 5년 동안 납입, 그래서 총 1억을 납입할 수 있는 통장이에요. 이 통장의 특징은 분리과세가 되고 그리고 이연과세를 통해서 주식 투자할 때 아주 필수적인 통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200만 원, 그리고 서민형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주고요.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야, 금투세 이거 2025년도부터 도입하려고 한 거 이거 폐지를 하고 그리고 ISA 통장도 모두 혜택에 대해서 2배씩 늘려주겠다. 그러니까 현재 2천만 원 내는 거 4천만 원 그리고 총 2억까지 넣을 수 있게 해주고 비과세 한도도 200, 400이 아니라 500, 1000만 원으로 해주겠다라고 공약을 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 야, 금투세는 유지를 하되 금투세가 유지되는 대신에 ISA 통장을 혜택을 대폭 확대하겠다. ISA 통장에서 비과세 한도를 무제한으로 해준다면 만약에 개인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 정도의 원금에 대해서는 금투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금투세를 해도 서민들은 야 1.5억 이상 투자하는 사람은 서민이 아니지. 그러니까 서민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금투세 해도 된다. 이거는 언뜻 보면 뭐 괜찮은 얘기예요. 거기다가 해외 주식까지 살 수 있게 해준다고 하니까 지금은 ISA 통장에서 해외 주식 직접 투자가 안 돼요. 근데 민주당이 이것도 풀어주겠다. 그러니까 사실상 서민들이 피해보는 일은 없게 하겠다라고 금투세를 유지하자고 한 거야. 그런데 결론은 뭐냐? 내년에 금투세 지금대로 가면은 그대로 시행하는 거고 ISA 통장은 그냥 현행 유지야. 민주당에서 얘기했던 요 서민에 대한 피해를 막아주겠다는 걸 전혀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계속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하도록 이상한 법안들 뭐 최상병 특검이니 양곡법이니 이런 것만 물고 늘어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민주당은 서민 아주 그냥 입에 서민을 달고 사는데 실상 서민을 위해서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파악을 하시고 민주당이 하는 말을 믿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민주당은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항상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민주당의 의석수라면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법안은 다 그냥 밀어붙일 수 있어. 지금 실제로 다 밀어붙여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다 유도를 했잖아요. 이런 법들도 민주당이 하고자 한다면 이미 다 했어. 이미 다 할 수 있는 건데 안 하잖아. 이게 안 한다는 의미가 뭐냐? 서민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민주당한테 좀 속지 마시고 좀 냉정하게 이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